산평생을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오신 이 대통령 각하의 위훈을 영구히 기념 수왕하기 위하여 제80회 탄신을 맞이하신 해에 대통령 각하의 동상을 남산공원에 건립하게 되어 10월 3일 이 민의원 의장, 또 외무부 장관 서리, 갈 공보실장 등 정부와 국회 요인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그 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동상은 명년 8.15 광복절을 기하여 준공 제막될 것으로 80여 척의 기념탑을 겸할 이 동상을 건립하기 위하여 한마소리와 함께 전 국민의 정성 어린 시공 작업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역사의 준동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급기야 대표적인 친일파 백선엽 동상이 이곳에 세워진 데 이어 오늘은 대표적인 독재자, 국민에 의해서 2번 탄핵된 독재자, 한국전쟁 전후 100만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한 책임자, 3.15 부정선거의 최고 책임자 이승만 동상이 이 자리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2023년은 1953년 한국절 희작으로 돼서 70년을 대통령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세학당의 존경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그 1년 전에 철수했고 한미동맹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시민사회 수석이 대도했습니다.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 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인 오늘 우리는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역사적 현장인 다부동 전적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날 역사적인 이곳에서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 당시 한미 두 나라 정상의 동상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의 표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말로 역사의 원동력이라 확신하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하여 이 나라가 나아갈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 선각자이셨습니다. 우선 이 경상북도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동상 추진위원회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1년도에 저한테 와서 이 동상을 만든 지가 17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세울 데가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든 위인들, 영웅들을 모실 곳이 없느냐.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시도 중에 땅이 가장 넓습니다. 아직도 이런 분 모실 장소 많이 있으니까 혹시나 가실 곳이 없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이와 같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 각곳을 돌아봤을 때 선진국일수록 영웅들의 동상이 우후죽순 많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공만 있고 가가 없느냐? 공가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공이 크고 가가 작으면 공을 위주로 그렇게 동상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살아있는 영원히 깃든 세대를 넘어서 위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제막 순서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 제막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을 제막을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네, 정면 보시고 정면의 카메라를 보시고 잠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 제막을 하겠습니다. 역시 하나 둘 셋에 맞춰서 끈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착 외구 물러가라. 토착 외구 물러가라. 토착 외구 물러가라. 어디서 감히 이 새끼들이 아직은 일하는 자유대한민국이야. 알아? 이 새끼들 자유대한민국이라고. 여기는 도사지 빨갱이 아니야. 이쪽으로 오지 말고 전적으로 안내 좀 해야 되겠네. 불판이 조용히 가라고 이 새끼들아. 화면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끼들이 이제 어디서 우리 애국 보수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안 싸우는 게 문제예요. 안 싸운단 말이에요. 여기 애국자들 다 뭐하는 거야 도대체? 저것들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여기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김일성이 피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김일성이 족탄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애국자들 맞아? 저분들도 다 애국자다. 뭐 애국자입니까? 애국자는 빨갱이들이. 제가 무슨 애국자예요? 봐요. 좋아요. 봐. 나 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 입구에 딱 들어오니까 요 라인 안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빨갱이 새끼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지금 21세기 2023년도에 제가 대구에서 쭉 성장해가지고 지금 경북에 살고 있는 제가 빨갱이 소리를 이렇게 종종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갱이라는 이 논리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정적들, 독립운동가들, 민족운동가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처단하고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반공 논리고 빨갱이 논리입니다. 그걸로 민족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을 억눌렀고, 그리고 친일파를 다시 부활시키고 6.25 전쟁 전후에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던 논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이승만이 만들어낸 빨갱이에 대한 그 논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서 저 같은 사람, 1966년 생긴 저 같은 사람도 빨갱이라는 말을 듣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의 주범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이것입니다. 오늘날에 친일파 요시다 쇼인,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보훈처장관이 되고 국가교육위원회 뉴라이트에서 국정화 교과서를 추진했던 그런 사람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고, 지금 뉴라이트에 포함된 많은 그 학자들이 그대로 정부 요직에 그대로 진입을 하면서 완전히 대일 굴종 외교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원인들이 바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그 친일파를 그대로 부활시켜 놓은 이승만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상합니다. 오늘 이승만 동상을 설치한다는 기가 막히는 소식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이승만의 과가 많은 인간이지만은 다른 걸 다 접어두더라도 한국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큰 과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한국 전쟁의 가장 격전지인 이곳에 한국 전쟁의 영웅이라고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있습니까? 이승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쟁이 터졌을 때 수도 서울을 4일 만에 빼앗길 정도로 제대로 국방을 지키지도 못했고, 또 스스로 제일 먼저 도망을 갔고, 대구를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 피난도 못 가도록 한강 다리를 끊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무관 국민들을 그 많이 죽이고, 그리고 51년도에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모인 국민 방위군 50만 명을 8만 명을 굶어 죽도록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52년도에는 발췌위원을 통해서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에서 불법적으로 개헌을 해서 또 대통령을 하고, 그런 사람이 한국 전쟁이 끝나면 탄핵이 돼도 몇 번을 탄핵당해야 될 사람이 아무리 세월이 흘렀더라 해서 동상을 세운다니요. 전국에 어디에도 세울 수 없었던 동상을 왜 경북 이철우 지사는 칠곡에 세웁니까? 칠곡이 어느 곳인 줄 알고 한국 전쟁에 가장 숨져간 학도병들부터 수많은 원혼이 서린 곳인데, 한국 전쟁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이승만을 어떻게 이곳에 세웁니까? 우리는 이것을 더 많이 알리고, 이 동상이 이 칠곡에 있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를 우리 칠곡 국민들과 경북 도민들께 더 알려서 호국의 도시, 민주의 도시, 이 경북에서 이승만 동상을 꼭 다시 거꾸로 틀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동상이 설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계곡에 거꾸로 채박아 넣어야지만이 정당한 겁니다. 서울 시내 남산에 있던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은 지난날 자유당 간부들에 의해서 근 2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워진 것인데, 이 육중한 동상이 높인 좌대로부터 땅에 떨어질 때는 독재자의 말로를 풍자하는 극적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이승만 트루먼 동상을 보면서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이승만 트루먼, 네가 왜 여기 서 있어? 이승만 6.25 전쟁 일어나기 2달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진 통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밑에 있던 신성목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말했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시리에서 먹는다고 큰 소리 빵빵 질렀습니다. 그런데 6.25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25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게 이승만입니다. 6월 27일 새벽 3시에 특별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도망간 게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에 대국민 라디오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군이 지금 잘 싸우고 있으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일상 잘 하시라고. 서울 시민들은 이승만이 서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대전에 도망가서 그 방송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뒤 28일 2시 30분 한강다리 폭파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강다리 폭파하는 순간 적어도 500에서 800명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한강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연달아서 대구로 부산으로 도망만 다녔습니다. 전쟁 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승만이 전쟁 때 한 거는요 도망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다부동 전투 위대한 전투입니다. 낙동강 지켜냈죠. 그래서 북한이 부산 못 들어온 겁니다. 그 위대한 전투장에 이승만 뭐 한다고 여기 세우는데, 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김주일 열사하고 마산상고 입학 동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4.19 혁명 기념 사진첩에 보면요 이승만 동상 끄집어내려서 질질 끌고 다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 동상이요 탑골 공원에 있었고 남산에도 있었거든요. 탑골 공원에 있는 동상 끌어내려 가지고
밧줄로 매가지고 종로거리를 질질 끌고 다닌 사람들이 누구느냐? 바로 그때 우리 또래의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그 당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민족의 역적으로 심판받았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자로 심판 그때 받았습니다. 학살자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서 있어? 왜 여기 서 있나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 그 어디에도 이승만 동상 단 한 평도 세울 땅을 내줘서 안 됩니다. 그게 역사의 명령입니다. 지금 백선엽 동상을 세운 거는 그 친일파들을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영웅으로 둔갑시키려는 수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승만 동상을 세운 것은 굳이 여기를 택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곳에 아무도 허락을 안 하는 상태에서 찾다 경북도지사가 이쪽을 허락했기 때문에 여기 세운 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상은 몇 개 도시에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한 7번째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더 필요할까요? 뭐 있는 것도 다 지금까지 끌어내리고 없애버렸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상을 세운다는 게,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는 곳인데, 그럼 학생들한테 이승만을 영웅이라고 하면은 3.15 부정선거로 쫓겨나가고 그 임정에서도 탄핵된 것을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거꾸로 가는 역사가 이걸 분명히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는데 다구정전투하고 이승만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 전쟁에서 가장 큰 죄악이 많은 사람이 이승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여기다가 이승만을 영웅으로 세운다 하는 거는 정말 보수 사람들이 제대로 좀 역사를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위에서 시킨다고 뇌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고, 특히나 오늘 나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승만의 독재를 겪은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 이승만 사후에 65년도에 이승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승만에 대한 기념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감히 이승만을 재평가한다, 이승만의 동상을 세운다, 이승만에 대해서 국보라고 추앙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이 기념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 1994년입니다. 그야말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만나서 역사적인 남북회담을 앞서고 있는 그 시기에 이승만 기념사업이 출범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승만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과 조국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이철승이라고 하는 반공 정치인이 나서서 남북회담에 앞서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반공 세력을 결집하죠. 그 결집한 결과물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되는데요. 즉, 이승만이 한국 사회에서 아이콘으로 등장하는 것은 남북 평화보다는 남북 대결, 분단 지속, 냉전 지속, 이런 코드거든요. 그럼 우리가 70년이 휴전협정한 지가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러한 이승만을 통해서 이 70년 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기는커녕 계속 이어나가겠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분단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얼마든지 보낼 수는 있죠. 개인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즉 여기에 불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해도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유당 독재에 저항한 4.19 민주이념을 대한민국이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부 관료가 버젓이, 게다가 집권 여당 관료들이 버젓이 이승만 기념사업을 하냐는 거죠.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정도는 그냥 법조문에 있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친일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됐던 건 사실이죠. 그 친일 문제를 통해서 사회 통합에 저하가 됐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치권이 항상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이 정치권의 목표인데, 그래도 2004년도에 대단히 어렵게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일제강점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당시 집권 여당은 열린우리당이었고, 당시 야당은 하늘화당 대표 박근혜 의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박근혜 의원도 이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것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정부위원회로서 장관급 위원회가 출범해서 역사 연구자, 전공자들 100여 명이 무려 4년 반 동안에 걸쳐서 심사숙고 끝에 1,006명의 국가공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하고 해산됐거든요. 이 법의 취지는 역사 정의를 실현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법이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조사 보고서는 전국 각급 도서관에 다 보급이 돼 있고, 맘만 먹으면 일반 국민들도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그 내용을 충분히 다운받아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속 조치로서 당연히 국가가 인정한 친일파이기 때문에 백선엽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단 한 줄 들어간 것인데 그것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 백선엽 자체가 친일파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정부위원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일개 장관이 들고 나온 거거든요. 이 정부위원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정부위원회가 4년 반에 걸쳐서 이론의 성과를 뒤집으려면 그와 비슷한 권능이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위원회 결정을 뒤집으려면 말이죠. 그러면 또다시 현재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다시 재조사하는 그만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어떤 행정행위가 무참히 짓밟혔거든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행정의 연속성, 안종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지금 보훈처가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관리하는 현충원 홈페이지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명시해 놓고 바로 그 부서가 다시 3년이 지나서 친일파가 아니라고 행정을 삭제하고 나온 것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연속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송두리째 없애는 행위이고, 이것이 다시 원상태에 복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또 사회적 논란이 초래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 박문식 개인의 행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다른 갈등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단순히 친일 문제는 친일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혼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나아가서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는 그런 결과다. 20년 전에 어렵게 만들어온 특별법을 20년이 지나서 이 정권에서 한 번에 단 1년도 안 걸려서 단 6개월 만에 이렇게 리셋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네. 이승만, 박정희 무상화하는 거는 여태까지 있었는데 좀 이해는 가는데 유독 윤석열 정권에서 좀 굉장히 빠르게 좀 근현대의 잘못된 역사적 인물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무상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보훈처를 보훈부 승격시키면서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 아마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던 뉴라이트 교과서라든지 국정 교과서와 다른 맥락일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이승만을 추앙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숭앙하겠다는 내용은 똑같지만 아마 그 맥락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박근혜 정권 때는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를 역사적으로 복권시키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욕 때문에 박정희 복원, 이승만 복원으로 나갔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저렇게 이승만에게 집착하는 것은 바로 오늘도 나왔지만 한미동맹 70주년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한미일 삼각 그 협력 동맹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이거든요. 두 번째는 일본의 국익이죠. 이런 미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에 맞춰서 윤석열 정권이 장단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국내용으로 바로 이승만이라는 한 자를 내세워서 한미동맹의 아버지, 한미동맹의 시작이자 선구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만 보면은 독재자에 대한 비호고 이승만에 대한 부활이지만 국제적 맥락을 보면 한국이 일본과 미국과 함께 고립 노선을 가겠다고 하는 평화 노선이 아니라 한반도를 하나의 진영으로 만들어서 고립 노선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또 크게 외교적으로도 또 되는 역사적으로도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토착 왜구는 구별 안 됩니다. 한국말을 구사하고 김치를 먹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을 펑펑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어디까지나 친일을 미화하고 다시 한번 일본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토착 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토착 왜구 물러가라. 토착 왜구!